임화성이랑 한의사인데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아버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저기 그 목욕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한테 묻습니까? 예, 아버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목욕은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보통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때를 뭐 빡빡 문지르거나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시고 예.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나오는 걸 좀 좋아하시던가요? 아니, 그런 거 그런 거 없으시고. 목욕탕 한번 가가지고, 네. 좋은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욕탕을 안 갑니다. 아, 집에서 샤워만 하시는 정도만 하시고. 예, 집에서 그 샤워하는 식으로 하죠. 그 따로 크림 바르는 거 말고 보습 관리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이제, 딴 거는 넣고, 이제, 피부과 갔다 와서 뭐, 주사 먹고 약 먹고 할 땐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거기 낙기운이 없거나 이러면 가렵잖아요. 예. 그래서 안 하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게 알로에를 갖다 발라야 바르고, 또 이제 그걸로 가야 어느 정도 그 해소가 되는데. 네. 아버님 저기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음주를 자주 하시는 편이신지요? 아니요, 엄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달에 많이 먹어봐야 한두 번인데요. 예, 왜 이게 여쭤봤냐면 피부가 네. 이제 모공이 열리면서 수분이 많이 증발되면 더 간지러울 수 있는데 그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시거나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서 여쭤봤고요. 일단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런 요인 때문에 간지러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캐치를 했고 황만기 원장이 이제 나중에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네. 임화성 원장님, 가려움증 한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가요? 아까 지금 황만기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양재 원장님도 그렇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서 가장 큰 힌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 한방에서는 가려움증을 가장 크게 혈소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동의보감 같은 고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양어조, 조인혈소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가려움증은 건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그 건조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혈소했기 때문에 건조한 어떤 형태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피부로 윤택하게 몰려줄 경우에는 가려움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려움 증상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모든 가려움증은 혈소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과 관련된 약을 쓸 때도 약제 안에 처방 안에 생혈하거나 보혈하는 약제들이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질환에 따라서는 열성 질환이라든가 진물 많이 난다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실증적인 접근에서 볼 수 있는 한방에서 피부 질환 중에 가려움증이 있는데요. 뭐 아토피성 피부염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피부 자체의 온도를 좀 낮춰줘야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선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방을 쓰더라도 청열하고 량혈하는 그러한 식의 약제들을 가미해서 처방을 쓰는 경우들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예. 목소리는 참 밝고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저희 어머니 이게 언제 더 심해지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주니까 이렇게 아는 거지. 네, 네. 그리고 머리 흔들 때 머리만 흔드든지 아니면 손도 같이 떠는 느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니에요. 머리만 흔드는 것 같아요. 머리만 흔드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혹시 그런 얘기를 할 때 얼굴이 약간 다락으로 화끈거리는 느낌 같은 것도 잘 못 느끼셨죠? 예, 못 느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 다른 질환 별로 없이 지금 건들 수 있는 거는 약간 정신적인 거 외에는 딴 건 별로 다른 식의 것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요? 양재원 원장님 이제 마무리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아무래도 증상이 다양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머리 흔들림증 나눠볼 수는 있을까요? 네, 머리 흔들림증에 대해서 나눠보는 것, 한의학적으로 약간 편안하게 이해 도울 수 있도록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는 기질적인 원인도 당연히 없고, 기능적으로 특별히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 어떤 상태일 때 더 많이 떨린다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본태성 떨림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아무 이유 없이 떨리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보통 수전증이나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은, 약간 그런데 크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떨림이 있습니다. 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대개 순환장애라든가 기혈이 돌지 못하는 경우에
막혀서 생기는 그런 떨림을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호를 좀 조절시켜주면서 수단시켜주는 형태로 풀어주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기질적 원인은 없는데 기능적인 원인은 확실하게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한방에서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아까 양재원 원장님 설명하셨듯이 그 열극 생풍이라던가 간양 상황 뭐 이런 식의 아주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요는 하나입니다. 이제 안에 열기가 가득 차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공기 흐름 열이 가득 차면 당연히 어떤 흐름이 생기면서 바람이 분다 이런 표현인데 그 가슴 안에 어떤 식의 충격이라든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열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이 결국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건드리는데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그냥은 알 수 없고 나무에서 나뭇가지 흔들리거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열이 쌓여서 생기는 어떤 그런 열에 해당되는 바람은 열풍은 머리의 흔들림이라든가 손의 떨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그 가슴에 쌓여 있는 열은 대부분의 경우가 화기라는 거고 그 화기는 스트레스라든가 울화에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화기를 풀어주는 형태의 치료를 하거나 약을 쓰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아까 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이라든가 아니면 2번에 해당되는 경우와 좀 섞여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치료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기질적인 원인이 확실히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뇌병변이 있는 뭐 파킨슨이라든가 뇌위축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다발성 경화증 같은 어떤 식의 원인이 있으면서 그로 인한 어떤 그런 기질적인 변화를 동반했기 때문에 어떤 떨림이 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떨림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급선무겠죠. 그래서 잘 될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1번과 2번보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기질적인 변화라는 것이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되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이상준 원장님 같은 경우에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그 전문가시기 때문에 뭐 저런 원장님한테 치료받으시면 더 잘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그 잘 되는 인터뷰에 제가 좀 끼어들었는데요. 네. 저도 몇 가지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그 혹시 땀 내는 거 좋아하세요? 아, 사우나요? 네네. 네. 한 달에 한 번은 가요. 그 사우나 갔다가 땀을 많이 빼고 오면 몸이 그 좋긴 한데 무겁든가요? 아니면 상쾌하든가요? 하고 나올 그 당시에는 개운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대변 혹시 변비가 있거나 대변 보내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변비는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 3일에 한 번씩 가는데요. 변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병원에서. 예. 그리고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 아니시죠? 네. 손발 차거나 배 차거나 그런 편 아니시고 그렇죠? 손발은 조금 찬데요.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상준 원장님이랑 말씀하신 것도 쭉 들어보고 네. 저도 이제 여쭤보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제 그 속이 쓰리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위장이라든가 소화 기질 자체가 나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약간 폭식하는 면이 있거나 조금 이제 그 섭식을 할 때 그 주변 환경 약간 주변 환경 어떤 정신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음식을 좀 드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규칙적이지는 않고요. 네. 급하게 먹는 편이긴 해요. 그 이제 그 위 내시경상 큰 진단은 없었지만 이게 네.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그 이제 위 점막이나 이런 것이 조금 상하게 되는 형태들이 계속 네. 반복되다 보면 기질적으로 이상이 나타나기 전 상태긴 하지만 속은 쓰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관한 생각이 좀 들고 이상준 원장님 계속 이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